슈퍼위크입니다. 여기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몰려있다 그래서 슈퍼위크라고 불립니다. 화요일부터 마소 알파벳, 수요일 메타, 목요일 애플 아마존, 빅테크의 시총 1, 2, 3, 4 등 다 발표합니다. 요것도 잠깐 얘기를 해보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제가 관리하는 우량주들 리스트 중에서 주간 수익률 보이는 건데요. 이번 주에 넷플릭스 많이 올랐습니다. 와, 지난주에 한 구독자분이 라이브 채팅창에서 제가 어떤 빅테크 좋을까 했더니 넷플릭스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정답이셨습니다. 최악에서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니까는 주가가 막 25% 한 주 만에, 물론 워낙 많이 빠졌지만요. 고점에서 거의 60, 70% 빠졌던 넷플릭스가 한 주에 25% 올라서 이유는 역시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 워낙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급등하죠. 주식시장이 참 그런 게 흥미로운 부분이고 어려웠다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최악은 지났다라는 분들과 에이 일시적인 반등이다, 너무 나빴으니까 좀 좋아지는 거지, 이것도 희망으로 품지 마라, 이런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분기별 증가 추이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다가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거죠. 주가는 폭락하고, 넷플릭스가 구독자 2억 명이 넘는 엄청난 회사인데 구독자 감소하니까 막 주가 폭락했었죠. 그랬는데 생각보다 워낙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이번 분기 기대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었는데 240만 명 늘어나면서 플러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입자 예상도 408만이었는데 월가에서 회사 측에 따르면 450만 명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거 넷플릭스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독자 연속 이탈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역성장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기대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넷플릭스 자체는 성장률 보이시죠? 참 성장주라고 이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시면 넷플릭스 상장 이후로 기업 역사상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성장주가 5.9%, 물론 코로나 때 워낙 특수를 누려서 기저효과도 있지만요, 성장세가 낮다. 이걸 다시 고성장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좀 물음표가 많이 달린 상황 같아요. 그렇게 되고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목에도 써있는데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불황이 다시 오면 넷플릭스가 수혜주가 될 거란 얘기예요. 어떠신가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황 때문에 다시 집콕으로 복귀하는 사람들, 넷플릭스 실적이 재밌다, 지난 분기 넷플릭스가 가입자 100만 명 늘어날 거라 예상했는데 그러면서 비아냥도 받았는데 실제로 240만 명 증가했다. 이제 리오프닝으로 현실에서 골프, 맛있는 거, 맛집, 미슐랭 이런 거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서 사이버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진짜 불황이 오니까 지금 돈 쓸 때가 아니다. 그래도 가성비 가장 좋은 엔터테인먼트가 OTT 영상이잖아요. 또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월 한 10,000원 정도 내고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영화 한 편 보러 가도 13,000원, 15,000원 막 한다면서요. 집에서 넷플릭스 구독해서 보는 게 최고 아니냐, 불황 수혜주로 다시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인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거기다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비슷한 로블록스, 미국의 1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타버스 게임 중에 하나죠. 로블록스도 실적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간 활성 이용자가 급증했고 매출도 급증했어요. 계약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되게 잘 나와서 주가도 막 오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다 밖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리오프닝 한다고.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오니까 돈이 없는데 뭘 여행을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게임하는 거 아니냐, 다시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은 불황 왔다, 그리고 이제 양극화 수혜주다 넷플릭스가. 그리고 지금 11월 1일부터 광고 기반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지만 한 월 5,000원 내면 광고만 조금 봐주면 반값에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요금제 도입되니까 요것도 있고, 이제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용자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 또 부정적인 분들은 에이 넷플릭스 구독자 늘어난 거 봐봐, 미국은 안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아태 지역이야, 아태 지역은 요금 북미 지역보다 낮고 수익성도 안 좋아, 경쟁도 치열해지고 지금 디즈니고 뭐고 다 치고 들어올 텐데 잠깐의 반등이고 최악을 지났다 정도지 본격 상승이나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긴 어려워, 이렇게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사 막 한국에 나오더라고요. 골프채 샤넬백 팝니다, 중고 쏟아진다. 진짜 요즘 TV만 틀어도 불황이라 그러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정말 골프채 샤넬백까지 막 중고로 나온다네요. 물량 엄청나게 쏟아 나온답니다.
또 불황 집콕주가 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시적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 1등이라고 꼽히는 ASML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발표됐는데 잠깐 그 얘기도 해볼게요. 반토막 났었거든요.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20%. 진짜 실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카페에 리포트 올려둘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장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내년이 걱정인 거죠. 알아. ASML 실적 좋고 기술력 좋은 거 다 알지. 근데 내년이 문제 아니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침체 오고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는 바닥을 보러 갈 텐데 괜찮겠어? 라는 우려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ASML의 장비가 꼭 필요한데 EUV라는 장비의 점유율이 70%, 압도적 1등을 차지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점유율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도 리포트 제목이 대체 불가 기업의 위험. 보시면 매출도 이상 없고 성장세도 이상 없고 수주, 고객들이 주문한 신규 수주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지만 외부 이슈 악화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EO도 말했지만 여전히 공급보다도 우리 회사 제품 사려는 고객들이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어서 영업이익률 마진도 많이 남기고 총이익률도 50%에 육박하는 괴물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니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중국 쪽 지금 미국이 수출 규제 때리는데 괜찮겠냐? 바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회사 측에서. 우리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경기에 영향을 받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작아. 여기 보이시죠? ASML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경쟁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39%,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39%, 램 리서치는 무려 61%나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악영향을 많이 받는 게 램 리서치거든요. 이런 회사 변동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같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비중이 작음으로 괜찮아 라고 반박을 하는 거고 근데 중국도 문제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비중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훨씬 작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밖에 안 되네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경쟁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중국 30%,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 다른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도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비중이 있는 회사들은 지금 실제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ASML이라는 회사는 중국 매출도 적잖아. 그리고 미국의 기술이 쓰이지 않는 우리 네덜란드에서 만든 장비는 중국에 수출이 된대요 또. CEO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규제 타격을 안 받는다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일단 타격이 제일 적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아까 비교해드렸던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엄청 높아요. 52%.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전방 산업. 지금 PC가 안 팔리고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이쪽 전방에서 수요가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타격받듯이 메모리 반도체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마이너스 20%로 빠진답니다. 와, 타격이 크죠. 거기다가 중국 비중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30%에 달하기 때문에 램 리서치는 투자자들이 내년에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실적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지금 암 시장도 성행하고요. 반도체 구한다고 미국이 수출 통제하니까 이번 주에도 반도체 업계들 다 모아가지고 긴급회의 했대요. 괜찮아? 지금 반도체 버틸 수 있겠어? 살릴 수 있겠어? 막 비상모드로 했대요. 정부에서 긴급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거 좀 더 경과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전 저점을 살짝 깼다가 결국 다시 반토막이 났고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테슬라 실적 분석해보면서 진짜 괴물 같은 기업이다. 솔직히 이거는 감정을 다 빼고 주주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하실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난 기업이다. 재무제표 진짜 너무 깔끔하다 할 정도의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금 외부 이슈도 있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팔아야 된다는 이슈가 더 크겠죠. 그래서 머스크도 이렇게 말했어요. 침체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경기 침체 오면 그럼 제 아무리 용가리 통뼈 테슬라 할아버지가 와도 경기 침체 오는 자동차가 어떻게 다 잘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죠. 머스크도 인정은 한 거니까. 그래서 실적 잠깐 요약해드리면 매출이 전년 대비 55% 성장,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업이 몇 개나 될지 대형주 중에. 영업이익 84% 성장, 자동차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19.7%, 총 마진율이 27.9%,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자동차 대당 판매 수익도 증가 중 54,000달러. 향후에도 50%씩 차량은 늘릴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물류 때문이다. 차를 열심히 만들면 뭐하냐? 지금 물류 기사분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인도를 못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 없다. 고객한테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했는데 역시나 중국은 지금 부동산 침체 때문에 걱정이고 유럽은 에너지 침체 때문에 걱정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만 연준은 결국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이나 유럽이나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져서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큰 위험이라는 얘기는 머스크도 안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도 테슬라의 큰 시장이고 유럽도 테슬라 진출해 있는데 당연히 실적이 좀 내년에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합당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제일 이슈가 이거죠. 트위터 사야 되니까 머스크가 또 슬쩍 암시했습니다. 트위터 장기 잠재력은 훨씬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 지분 좀 팔아가지고 트위터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트위터 인수하면 직원 75% 자른다면서요. 야, 머스크는 트위터에 기술력이 필요한 건가 봐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원대한 포부. 전 세계 시총 1등, 2등이 애플과 아람코니까 에너지 대장과 테크 대장을 내가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원대한 포부인데 정말 어떻게 될지. 참고로 앨런 머스크가 5년 전에도 애플 꺾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 발언이 또 5년 뒤에 재조명될지 한번 저도 기록을 해놔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또 성공을 해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이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인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대고요. 자동차 산업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아니 갈수록 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 왜 많이 남기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점점 더 대량 생산을 하니까 마진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용도 또 통제할 수 있고 제품 가격도 올릴 수 있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딱 보여지는 게 이 영업이익률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적 자료도 제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의 정석처럼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내년에 외부적인 이슈나 침체 때문에 조금 비빌될 것 같긴 해서 조금 천천히 사 모아도 모으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 모을 거니까 그렇게 기회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올해 말 내년까지 쭉 길게 보고 좀 여유 있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안 도망갈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번 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정리 좀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주 슈퍼위크 대비 좀 하자는 겸해서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 와, 5개인데요. 5개 다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이슈 있는 기업들은 일단 아마존. 찜찜합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적 발표 일주일 남기고 왜 굳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창업자가 물론 아마존 CEO 아닙니다. 이제 물러났으니까 책임은 없어요. 다만 대주주죠. 이사회 의장을 자리하고 있는 아마존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제프 베조스가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슬쩍 또 경고를 합니다. 걱정된다. 위기가 온다. 제프 베조스가 참고로 닷컴 버블을 맞았잖아요. 정통으로 아마존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난다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괴로웠다. 그래서 이번에도 허리띠 잘 졸라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보면서 아마존 실적이 잘 안 나오려 그러나 생각도 혼자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존도 이번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막 폭등하고 이러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아마존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잠깐 브리핑해드리면 마소는 이번 주에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을 1000명 정도 자른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IT 소프트웨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소, 오라클,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안 그래도 강달러의 고금리에 취약한데 기업 가이던스를 안 좋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알파벳이랑 메타는 광고 둔화 우려가 좀 껴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대규모 감원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건 실적 발표 나오면 또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 좀 어려우니까 같이 짧게 특이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고점 대비 하락률 넣어놨습니다. 3대 시장 지수와 빅테크, 전기차 반도체 등등등 넣어놨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